가야 해요. 앉아서 구경하는 게 안전하겠지만 직접 나서서 춤을 추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인가요? 나는 가야 해요. 그것이 매일 혼자 울면서 잠드는 것을 의미한다 해도 가야 해요. 김미경의 북드라마. 자, 오늘은요, 그 소설도 아니고 에세이도 아니고 그 중간쯤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은이가 하벤 길마입니다. 사실 이분은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평범하게 가질 수 있는 것들도 하나도 갖지 못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일단 집안은 되게 가난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에리트레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에티오피아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오랫동안 치른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또 그 부모님은 거기로부터 도망치듯이 난민으로 떠돌다가 미국에 정착한 사람입니다. 이 하벤 길마가 태어났을 때 하벤 길마는 둘 다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눈이 안 보였고요.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중복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오바마를 만났을까요? 어떻게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을까요? 어떻게 변호사가 됐을까요? 그 여정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는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참 이 어린 여성이 그 모든 역경을 헤치면서 어떻게 두 번째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책이 바로 이 책 하벤 길마입니다. 하벤 길마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의 이야기로부터 자세히 잘 풀어놓은 책이에요. 자, 이 하벤 길마는요, 백악관이 제정한 변화의 챔피언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또 헬렌 켈러 성취상을 타기도 했고요. 포브스 30세 이하 리더 30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빌 클린턴, 독일 연방 총리 앙겔라 메르켈 등등 유명 정치 지도자들도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정말 어마어마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자, 먼저 하벤 길마가 어렸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면서 이 하벤 길마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숙제를 냈는데 선생님이 들리지 않고 보지 못하니까 숙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 계세요? 아무 인기척이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무릎이 후들거렸지요. 일단은 책가방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숙제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거라고 스콧 선생님에게 다짐했지만 그 당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앞을 볼 수도 없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피를 말리는 일인지, 온갖 상상에 짓눌려 얼마나 감정이 메말라 가는지, 그때 교실 안 반대편에서 커다란 형상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숙제 때문에 찾아온 거니? 네, 오늘 숙제 있나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하는 교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하는 학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하는 사회,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을 위해 만들어진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답니다. 제가 아는 세상에서 나와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세상으로 다가가 그 속에서 살아야 하는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제 어깨에 올려놓은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올려놓고 산 거예요. 근데 이 하벤 길마는 어떻게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벤길마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하벤길마는 부모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보호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사람으로 너무나 살고 싶었어요. 언제까지나 부모님의 통제를 받고 보호를 받고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부모님에게 나 어른으로, 나 장애인이지만 나 살아내야 된다고 설득했던 거죠. 루이지애나 시각장애인 센터, 여기를 다니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집에서 떨어져야 되니까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걱정을 한 거예요. 그때 하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느라 너무 고생한 부모님, 나는 정말 축복받은 아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 만큼 나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하벤은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다짐을 했답니다. 하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가야 합니다. 가야 해요. 앉아서 구경하는 게 안전하겠지만 직접 나서서 춤을 추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인가요? 나는 가야 해요. 그것이 매일 혼자 울면서 잠드는 것을 의미한다 해도 가야 해요. 또 나는 가야 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어떤 큰 일을 하고 싶다는 희망 가득한 영광의 삶을 이끌어가고 싶다는 그런 여망에 가슴이 부풀었으니까요. 결국에는 부모님이 저를 이해할 거라고 믿어요. 부모님과 저는 사랑으로 얽혀있는 통제의 실타래를 한가득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분을 설득해서 루이지애나 트레이닝 센터에 다니는 것을 허락받을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신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 마음속의 꿈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자신의 장애 때문에 그것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가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191페이지를 몇 번 낭독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야 해요. 바로 이 구절이요. 제가 하벤이 너무 궁금해서 들어가서 영상을 찾아봤더니 테드에서 강의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 연락을 했어요. 혹시 그 하벤에게 얘기해서 우리 북드라마 독자들에게, 한국 독자들에게 인사말을 좀 녹화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직접 녹화해서 한국 독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My name is Haben Gurma. I'm a disability rights lawyer, speaker, and author of the book Haben, the Deafblind Woman Who Conquered Harvard Law. People ask me, what'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things you've ever done? One of the most difficult things I've done, and which I would advise you never ever to do, is climb an iceberg. I went to Alaska, and I walked across a frozen lake and climbed up an iceberg. It was slippery, it was cold, and it was terrifying. It was my first time on a frozen lake, and I had no idea what to expect from an iceberg. It is dangerous, and I strongly advise you to never ever climb an iceberg. That's in my book. That story's in my book. People also ask me, you've done so many things. What do you want to be known for? Read my book. We are multitudes. You can't limit someone to just one thing. We're complex beings. It's tempting to reduce someone to just a disabled person or just an author, but we're complicated people with many different layers, including disabled people. So as you move on, read through the book, make sure you recognize that people are many different things. And instead of trying to reduce someone to one thing, hold all the different layers together. I'm thrilled my book is going to be available in Korea. I'm excited for people to read the book in Korean. Let me know what you think. I hope you enjoy it.
그 하벤이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것으로 본인이 알려지기 원하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물으면 그냥 저는 뭐 변호사입니다. 작가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부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너무 많은 재능들이 있어서 이 복잡한 나, 이 재능 많은 나, 이걸 하나하나 풀어내는 게 얼마나 재밌는 일이냐, 즐거운 일이냐. 줄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확장시켜라. 당신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다.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벤길마로부터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벤길마가 나중에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하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통령이 타이핑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환하게 얼굴을 펴고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어요.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이에요. 발레리 제너과 즐겁게 대화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그분만큼 빠르게 타이핑할 수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이게 다 타이핑으로 얘기하는 중이에요. 오바마 대통령과. 케미 손가락을 제 등에 대고 긁듯이 흔들었어요. 웃음을 나타내는 신호였어요. 대통령이 웃었다. 이런 뜻이지요. 저는 테크놀로지가 장애를 지닌 사람과 비장애인과의 격차를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터넷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있어서 앞으로는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더 많이 취업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믿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저를 다시 테이블로 이끌며 말씀하셨어요. 포옹을 자판으로 칠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타자로 친 포옹보다는 진짜 포옹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포옹을 해줬네요. 자, 하벤길만은 여기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이름은 하벤길마예요. 먼저 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해요. 저희 할머니께서 동아프리카에서 제 오빠를 학교에 데리고 갔을 때 학교 측에서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중복 장애 아이는 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저희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했고 저는 중복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놀랐어요. 미국 장애인법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지. 바로 여러분과 같은 장애인 인권 옹호자들이 쟁취하여 부여한 기회였어요. 2010년에 저는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했어요. 하버드 로스쿨 최초의 중복장애 학생이었죠. 하버드는 어떻게 하면 중복장애 학생이 학업을 잘 마칠 수 있게 할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물결치듯 방 안에 퍼져나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하버드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처음엔 잘 몰랐어요. 장애인 인권 옹호를 위해 일하면서 저는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인터넷 서비스, 온라인 비즈니스, 웹사이트, 앱 등 디지털 세상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도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평등을 위한 노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매일 상기하고 있답니다. 정말 많은 박수를 받은 연설이었어요. 자, 지금도 하벤길만은 하버드 로스쿨 졸업 후에 변호사로 일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꽤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좀 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더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더 많이 제공하고 열어준다면, 그런 사회적 노력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을 멋지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나갔고요. 또 하나는
작은 역경에도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많은데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큰 역경을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이렇게 살아내는데 우리의 역경쯤은 그냥 두 손에 걸고 한번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잘 걸어가서 남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인간으로 태어난 또 축복 아닐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몸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것도 피눈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되게 희망을 얘기하는 책이고요. 여러분에게 빛을 선사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게, 요즘 우울하시고 힘드시죠? 저도 그래요. 기분 좋게 이 책을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맨 끝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한 줄기 빛이 여러분의 힘듦을 비춰줄 겁니다. 자, 댓글 축제는요. 아마 어렸을 때 여러분 헬렌 켈러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한 줄 딱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나에게 역경은 뭐뭐뭐다. 뭐 예를 들어서 하야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장애, 역경은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말했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혹시 장애, 혹시 아니면 역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 줄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정대학생 분들은요, 이 책을 읽으시고 여러분만의 짧은 에세이를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내가 먼저 신체적 장애건 아니면 마음의 역경이건 가장 힘든 일은 이거였다. 근데 나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무엇인가 이뤄낼 수 있었다. 이뤄내려고 한다라는 여러분의 짧은 에세이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쿠팡 파트너스 튜터를 하고 있는 정 과장이고요. 3개월 정도 만에 월 16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블로그 투잡됩니다. 투잡됩니다. 그 노하우를 싹 다 알려줄 수 있어요? 네, 다 알려줘요. 오!